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 김유일입니다. 영상으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은 모든 병원이 같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기관이 함께 모여 각 병원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조직 및 팀 구성, 2019년 사업 결과, 2020년 사업 진행,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의 조직 및 팀 구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은 공공의료본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0년 올 하반기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담 부서는 2019년 8월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3명의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의 전담 인력과 겸직 팀장으로 구성된 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중 정규직은 1명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수행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행된 원내협의체 20회 중 공공보건의료 사업협의체는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과 위탁병원 2곳이 모여 2019년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12월에 전남대학교 병원 정부지정센터 3곳과 함께 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관련된 협의체 회의는 11차례 진행되었으며 퇴원환자 케어 플랜 대상인 뇌졸중 환자의 진료과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학과와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원내 EMR 개발 업무에 관해서는 전상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차례 진행된 팀 회의에서는 재활의학과와 함께 환자 스크리닝 및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병원 내 환자 지원 결정 및 퇴원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9년 원외 협의체 회의는 6차례 진행되었으며 거점 병원 운영에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연계방안 모색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과 지역 거점 병원이 모여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쳐 행복복지센터와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인 지역 병원 협력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재활의학과 권역 심내혈관 센터, 지역 재활병원 5개소 등과 함께 퇴원환자 케어 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시행된 기초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원환자의 기본 현황 및 요구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8월 9월에 전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로 입원한 뇌졸중 환자 258명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성별, 나이, 의료보장 유형, 돌봄 제공자 유무와 같은 기본 현황, 그리고 건강관리 및 거주 현황, 복지 현황, 퇴원 후 요구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초조사는 지역사회 자원의 현황과 가용 자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주 전남 지역의 총인구, 구별인구, 연령별 인구, 건강보험 적용 인구 등 인구 현황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뇌졸중 환자의 입내원 일수에 관한 보건자료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 전남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 생활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시행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은 뇌졸중 중 MRS 스코어 2에서 5점, 그리고 가족
지지 체계 여부, 재정적 문제 중에서 한 개 이상 해당 사항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대상 환자 650명 중 동의를 해준 15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중 14명의 퇴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간호인력의 부재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사가 개별적으로 복지 연계를 진행하여 지자체와 기타 기관의 의료비 지원, 통합 돌봄 선도 작업을 연계하였습니다. 퇴원 후 모니터링은 퇴원 후 일주일, 1, 3, 6개월 총 4회의 계획을 하였으나 전담 인력의 부재로 활발히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대상 환자 입원 시에 사업 설명을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였고, 사업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후 상담 진행 시 사회복지 정보, 재활협력병원 안내와 같은 자료를 또한 제작하여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예시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으로 퇴원한 환자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한 예시입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손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문을 교체한다 할지, 비디오폰을 설치한다 할지, LED 조명 교체, 가스콕 타이머 설치, 손잡이 교체,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제공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올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원내협의체 회의는 14회 진행되었고, 그중 지역사회연계협의체는 11회 진행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실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병동, 간호부가 함께 퇴원 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정부 지정 여러 센터들과 함께 보건의료기관 전문 인력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퇴원 환자 지역연계 시스템 개발 결과 보고, 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전산팀과 논의를 하였고, 신경과 재활의학과 팀과 격월로 현재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과 대상자 케이스 발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에 관하여 필수의료 원내협의체 회의를 3회 지금까지 시행하였고, 정부 지정센터와 사업 수행에 관한 논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된 필수의료 원내협의체 회의는 8차례로 지역 거점병원, 정부 지정센터, 여러 소방본부 등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재활병원과 지자체 기관의 퇴원 환자 지역 연계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권역 책임 의료기관들과 함께 광주 전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함께 회의를 하였고, 이 회의를 통해서 사업 수행에 관한 각 기관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초조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지역진단을 위한 진료권 분석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즉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을 통한 국민 건강의 최선의 기본선 확보를 목적으로 통계청, 건강보험 자료 청구 데이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광주 전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원 환자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는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미충족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파악, 그리고 지역 내 보건, 복지기관 현황 조사, 그리고 연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퇴원 환자 6개월 모니터링 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퇴원 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 장애인, 보건기관 등 유형별 기관 등의 현황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응급 이송 전원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의 격차 해소와 보건의료 체계 운영의 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통계청,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퇴원 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2019년 사업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계 대상을 뇌졸중 환자 전체에서 뇌경색으로 일부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전담 인력의 부족과 일부 진료과의 협조 미흡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뇌경색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당되는 총 대상자는 646명이었으며 이 중 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는 306명으로 심층평가를 시행하고 퇴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중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최소 3차례 이상의 방문 상담을 통해 질환 관리와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환과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 사회복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자료 소책자 2종, 리플렛 7종, 사회복지 안내자료 소책자 3종, 리플렛 11종을 제작하여 상담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진했던 의료 연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재활병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안내, 홍보를 시행하였고 현재 광주 24개소, 전남 6개소 총 30개 기관과 연계를 맺고 공공연계망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퇴원계획이 수립된 306명의 환자 중 174명이 자택으로 퇴원하고 132명의 환자가 재활병원으로 퇴원하였습니다. 132명 중 55건의 의료연계가 진행되었고 지자체 등의 기관과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서비스 등의 복지 연계는 19건 시행되었습니다. 자택퇴원과 비연계기관으로 퇴원한 환자에게는 서식지를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대학교 본원과 진료 협약이 맺어진 병원 중 뇌경색 환자의 재활이 가능한 병원과 협력하여서 병원의 위치, 의료진, 시설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재활협력병원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고 이를 환자들이 병원을 보다 더 쉽게 확인하고 비교해서 전원병원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퇴원 후 모니터링은 퇴원 후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간 총 5차례 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281명의 환자에게 731번의 전화 모니터링과 6번의 방문 모니터링이 시행되었습니다. 방문 모니터링은 대상자의 외래 진료일에 외래로 방문해서 상담을 시행하거나 타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병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모니터링 시에는 환자의 추가적인 질환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요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원내 협의체 회의를 지속하면서 퇴원 환자 지역 연계 사업과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전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시행하지 못했던 의료 인력 대면 교육 사업을 가능하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시행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전담 인력이 충족되지 못하고 모든 전담 인력이 본원 같은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잦은 사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속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운 그런 점입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사업본부가 아직까지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보건 우리 의료 사업실만의 권한으로 정부 여러 지정센터나 타 기관과의 협조 요청에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여러 차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병원에서 현재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에는 보다 개선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남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 김유일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